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업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화에 이어서 그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6에서 167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의 소화입니다. 위에는 위액이 나오고요. 위액은 펩염산과 펩신이 들어있다고 했죠. 염산은 소화효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속에 세균을 죽여주는 살균 작용을 하고요. 소화효소인 펩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펩신은 단백질을 좀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시키는 소화효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장에서의 소화입니다. 소장에는 소화액이 쓸개즙, 그죠? 이자액, 소장의 소화효소가 있는데요. 자, 쓸개즙 이야기해 볼까요?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 저장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해한다고 했어요. 분비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소화효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자액은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모든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라이페이스였었죠.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시키는 게 바로 라이페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자액은 이자에서 생성돼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소장의 소화효소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최종산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고요.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는 곳이 바로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의 최종산물입니다. 소화는 탄수화물은 그죠?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아주 작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해되는 것이 바로 소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소화가 다 되었잖아요. 그 음식물이 어떻게 흡수되는지,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소장에서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소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의 안쪽 벽은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그죠?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는 네, 여러분 융털이라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융털, 네, 이렇게 융털이 많아요. 이렇게 융털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 표면적이 넓은 거예요. 표면적이 넓어서 표면적이 넓으니까 어떨까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겠죠. 융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융털의 안쪽에는 이렇게 암주관이 있고요. 그 암주관을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장의 그 융털 구조가 왜 표면적을 넓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이렇게 접혀 있고 펼쳐 있죠. 부채가 이렇게 접혀 있을 때는 공간이 어때요? 차지하는 공간이 적겠죠? 하지만 이 부채가 접혀 있더라도 표면적은 어떨까요? 그 부채가 펼쳐 있을 때랑 표면적은 똑같겠죠? 그래서 융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털은 이렇게 접혀 있지만 표면적이 어때요? 이 핀만큼 넓어서 영양소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융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여기 융털의 구조를 보면 여기 모세혈관 있죠? 그리고 여기 암주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암주관이고요. 그 다음 이 암주관을 둘러싼 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소장에서 영양소의 소화가 다 끝나고 이 소장의 융털 부분으로 흡수가 되는데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영양소는 주로 수용성인 것들이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 아미노산이 흡수돼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무기염류나 수용성 바이타민인 B와 C, 그 다음 물 등도 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암족간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은 주로 지용성인 영양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용성 바이타민인 ADEK가 바로 이렇게 암족간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이에요. 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과 암족간을 통해서 흡수되는 영양소를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당, 아미노산은 모세혈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족간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 뭐가 있었죠? 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수용성 바이타민 BC와 물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서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암족간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 뭐가 있었죠?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바이타민 A, D, K는 림프관을 통해서 바로 심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혈관을 따라서 우리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온몸으로 운반된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그리고 에너지원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에서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었고 소장의 용털 부분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었죠. 그렇다면 대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림을 보도록 하세요. 대장은 성인 약 1.5m 정도래요. 소장보다 굵어서 대장이란 용어를 사용했고요. 대장에서는 네, 소화효소는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소장에서 이미 소화가 다 끝난 거예요. 소장에서 물도 흡수되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속에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장입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수분이 빠진 음식물 찌꺼기를 우리 몸 밖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수분을 흡수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7쪽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세요. 입의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갑니다. 위에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단백질을 좀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시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장으로 가겠죠. 소장에는 이자액이 있어요.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죠.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좀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시키고 그 다음 라이페이스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효소 그리고 작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는 소화효소는 소장의 소화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소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소장에서 소화가 마무리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최종 산물로 바뀌어서 영양소가 이제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라는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고 암족관을 통해서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되게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에 정리하시고요. 167페이지 스스로 점검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푸셨나요?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음식물 속의 영양소가 세포에 흡수될 정도로 작게 분해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요.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 융털의 암족관으로 흡수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소화가 끝났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영양소들이 심장에서 모여서 심장 박동에 의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이동하는데 그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노트 필기 꼭 하시고요. 네, 패들렛에 가서 학습 내용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